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38강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 평면 설정 및 스케치 3차원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치수 및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설정 방법 설명드리고, 튜브 및 돌출, 단순 구멍, 패턴 특징 형상, 드래프팅에 대한 설명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작업 내용은 2D 도면 해독을 먼저 한 다음에 작업 데이터 평면을 설정하고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모델링이 완성되면 스케치 선을 숨기고 도면하고 모델링 검토하고 드리프팅해서 단면 부분을 확인하고 작업을 완료합니다. 특이사항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두 가지가, 배관 부품의 모델링 작업할 때는 배관 중심을 스케치하고, 저는 튜브라고 하는 NX의 명령을 활용해서 이제 모델을 완성할 겁니다. 뭐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을 해도 되고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저는 튜브 명령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다음에 플런지 구멍, 관통된 구멍이 있는데요. 요건 모델링 할 때 이제 NX에서 구멍 명령 이용해서 이제 깊이 한 개의 다음까지라고 하는 옵션으로 이제 모델링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관통이 안 되도록 한다고 제가 좀 써놨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모델링 하면서 좀 특이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했습니다.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신 도면이고, NX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도면부터 조금 해독 먼저 하면, 이건 이제 배관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미들 파이프 플랜지라고 되어 있고, SPPS 3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이 그렇고요. 배관용 강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차가 이제 가공부는 KSP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 그러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C나 라운드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못따기니까 이거는 가공상에서, 우리가 이제 도면상에서 혹은 모델링상에서는 표현할 필요 없는 C0.2입니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제 가공상에서는 이제 이걸 표현하겠죠. 우리는 모델링상에서는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소 내용은 확인만 하시고 모델링상에서 적용시킬 내용은 없고요. 형태는 보니까 여기 니은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맞죠?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니은자로 되어 있고요. 중심이 이렇게 꺾여 있죠. 이런 형태고, 플랜지는 이쪽에 오른쪽 위쪽에 각각이 플랜지예요. 근데 플랜지 형상이 좀 달라요. 그리고 구멍이 여기 있는 네 군데고, 여기는 구멍이 여기 있는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눈에 보이고, 예,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리고 각도가 딱 90도가 딱 꺾여 있다, 그죠? 여기 R34가 돼 있고, 여기가 가로 세로 길이가 34니까 딱 이렇게 생긴, 우리가 스케치를 한 다음에 R34를 해버리면 이렇게 R이 잡힐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튜브라고 하는 우리가 명령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심부터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릴 때는 그냥 직선으로 그려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 필렛으로 이렇게 줘버리면 되겠죠. 요선은 지우고, 그럼 이렇게 니은자로 꺾이는 니은자를 만든 다음에 튜브로 한 방에 줄 수 있습니다. 여기 34라고 하는 치수가 보이고요. 34라고 하는 치수, 그 다음 27.2라고 하는 치수예요. 이런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대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외경 쪽이고 이건 내경 쪽이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은 두께로 얼마를 뭐 봐도 될 텐데, 두께는 아마 3.4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예요. 여기 3.4, 3.4. 토탈이 아마 6.8이죠. 6.8을 34에서 6.8을 뺐더니 그래서 이제 27.2가 아마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일단 파악이 되고, 자, NX 오셔서 새로 만들기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모델링 단품으로 모델링 들어오겠습니다. 예. 자, 형상은 이렇고요. 작은 평면은 XY 평면 잡아도 되고 어디 평면 잡아도 되는데요. 저는 YZ 평면 여기 세워진 형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자체가 사실 이게 평면 잡는 건 뭐 XY 잡든 어디 잡든 크게 제 생각엔 없는데, 이게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얘는 제 기준에는 얘가 뉘어진 게 아니라 저는 세워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이쪽 방향 가로든 세로든 이렇게 세워졌으면, 이렇게 누워졌으면 이쪽으로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뒤에 있는 요 세워진 Z가 세워진 요 면을 잡기 위해서 YZ 요 면을 잡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은 크게 없어요. 모델링 할 때 해보면. 근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어떤 이제 그 데이터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보는 방향들이 조금 계속 뭔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원점 평면 잡을 때 조금 유리한 점이 있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뭐 그런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스케치 들어가시고요.
자, YZ 안쪽에 있는 이 평면 잡아주시고요. 여기 평면 잡아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이렇게 오죠. YZ 잡아도 이렇게 XY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 2차원처럼. 자, 그리고 저는 여기,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선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원점을 나중에 R을 주고 나면 원점이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릴 거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릴 겁니다. 니은자를 이렇게.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원점에서 그림을 그려 주셔야지 구속 잡을 때 제가 편하다 그랬어요. 아마 이전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아마 드렸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되도록 갖다 붙여서 해라. 안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거리값을 나중에 줘야 돼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항상 원점에서 그리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프로파일선 이용해서요. 원점 찍고 세로 가로 만들겠습니다. 자, 길이 한번 줘볼까요? 사이즈가 이게 34하고 58이 토탈의 가로 길이죠. 맞습니까? 우리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정직하게 니은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을 줄 거예요. 그럼 토탈은 34에 58을 더하면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세로는요. 세로는 34에 15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단에 급속치수 이용하셨어요. 급속치수 이용하셔서요. 가로선 찍고 요거 34 더하기 58로 주겠습니다. 엔터. 자, 세로선 찍고 얘는 34 더하기 15로 주겠습니다. 네, 닫기 누르시면 돼요. 자, 요거 클릭해서 조금 당겨놓고 화면을 확대하시면 되겠죠. 이게 3D 프로그램들은 설계 프로그램들 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처음 이제 스케치를 스타트해서 선을 대충 그리잖아요, 보통. 근데 그리고 나면 이게 물론 사이즈가 옆에 튀어나와요. 사이즈가 얼마라고 대충 눈대중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거 무시하고 그냥 막 그리시면, 저는 막 그리는 스타일이지만 때로는 길이를 정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나면 길이가 갑자기 그 그림이 되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화면을 밀거나 당겨서 확대하거나 축소하시면 되는 문제라서 아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별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네. 자, 그 다음에 R34가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R까지 먼저 줄 겁니다. 상단에 가보면 여기 필렛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필렛 주고 반경값은 34죠. 34라고 먼저 34라고 먼저 주고 난 다음에요. 이 선 찍고 이 선 찍어서 R34를 먼저 주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단에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자, 그 다음 더 이상 스케치할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그린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파이프 형태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중심선을 그린 거예요. 튜브라고 하는 명령어 자체는 이 중심선이 꼭 필요해요. 바깥에 있는 외경의 사이즈 뭐 34나 27.2 이런 사이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중심선만 있으면 나머지는 두께나 이런 거 외경이나 내경 사이즈를 줘서 튜브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NX에서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더 이상 그릴 수 있는 거 없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여기 파이프의 외경이 34고요. 내경이 27.2라고 써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리딩 하시죠? 잘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상단에 가보면 튜브라는 명령이 안 보이죠? 네, 맞아요. 요거 요거는 곡면에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여기 더보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상단에 메뉴 중에 아까 홈이었고요. 곡면에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지금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스케치 종료하고 나오시는 게 먼저네요. 스케치 종료하고요. 상단에 곡면 들어가 보면 여기 더보기가 역삼각형 눌러보면 여기 스위핑이라고 하는 명령 제일 밑에 보면 튜브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 즉 여기 중심선일 거고 단면이라고 해서 외경 내경인데 말 그대로 34, 27.2 외경 내경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곡선은 뭡니까? 이 중심선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연결되게. 자, 외경은 34고요. 그 다음에 내경은 27.2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한번 보고 갈까요? 요거 결과 한번 미리 보고. 예, 그럼 이렇게 중간에 준공된 준공축을 이렇게 파이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별거 아니라는 말은 좀 그러네요. 실례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중심에 니은자 형태로 파이프가 된 거고요. 맞죠? 배관이 된 거죠, 결국. 자, 오른쪽에 있는 요거부터 한번 모델링 해볼까요? 플랜지, 원형으로 되는 플랜지고 59파입니다. 외경은. 됐죠? 자, 그럼 얘 플랜지가 그려지는 면은 요 면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홈으로 오셔서 스케치 들어가시면 데이터 평면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케치를 하게 되고 그 스케치에서 그냥 면을 잡으면 데이터 평면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요. 굳이 데이터 평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케치로 바로 들어오시고 이쪽 면입니다. 그죠? 근데 면이 안 잡히죠? 살짝 꺾어서 요 면 한번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면이 나와요.
좌표가 나와요. 자, 요 좌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요 방향을 확인을 누르면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뒤집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스케치 방향의 반전이나 스케치 방향, 스케치 면의 반전 이런 것도 조금 눌러보면 내가 원하는 면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요거 한 번 더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둬야지 요 면이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좀 반전시켜 주시면 내가 보기 편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 특징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 클릭하시고요. 바깥쪽 외경 사이즈만 주고, 맞죠? 바깥쪽 외경 클릭해서 외경 만들어주고, 이건 59파이다, 그죠? 네, 도면 하셔야 돼요. 자, 요거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요거 찍고, 얘는 59파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닫기 일단 누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뻥 뚫린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이거 캐드로 먼저 그렸을 때는 요거 안쪽을 요쪽에 있는 내경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FM대로 그리면, FM대로 하면, 얘 지금 형상적으로 여기 플랜지 부분만 오른쪽에 표현한 어떤 투상입니까? 보조 투상이죠. 맞습니까? 실제로는 이거 우측면 도면 위쪽에 있는 위에 부분도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되어 있죠. 예, 보조 투상이고요. 그냥 보이는 것만 그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면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조금 이해는 하셔야겠죠. 이 선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얘겠죠. 결국은 내경 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도면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경 형태가 여기에 지금 형상이 자리 잡고 있죠. 굳이 얘를 선을 투영시켜가지고 선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NX에서는 얘가 하나의 선으로 얘도 모서리도 하나의 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모델링 돌출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원 하나 그린 것밖에 없어요.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여기 돌출 명령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연결된 곡선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선이 단독으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차에서 정지 기능도 끄든 켜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선이 단독으로 맞물린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경 쪽 하나, 그 다음에 내경 쪽 선 하나 있는데 요거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중공이 뻥 뚫려요. 이렇게. 자, 근데 모델링 볼 때 이제 다 좋은데요. 얘가 지금 스케치 앞쪽으로 튀어나와야 되는지 뒤쪽으로 튀어나와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델링 할 때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선을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파이프는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6T라고 하는 59파이는 뒤로 만들어져야 되죠. 즉 얘는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좀 틀렸다 그죠? 자, 바꾸고 벡터 지정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십시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작은 0이고 끝은 6이에요. 6mm 만들었고 자, 그 다음 결합시켜야겠죠? 요거 파이프하고 배관하고 요거 붙이시면 돼요. 바디는 하나고 자, 그 다음 이거는 바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까지 이상 없고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한 김에 여기다가 구멍까지 다 완성하고 위쪽에 있는 플랜지로 넘어가죠. 자, 구멍은 보니까 PCD가 48파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PCD는 구멍 센터와 센터 간의 거리예요. 즉 구멍 센터 간의 지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죠? 피치드 센터 피치드 센 다이아메타라고 의시하시면 돼요. 구멍 센터 간의 거리. 결국은 지름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4개고 6.68이라고 하는 구멍이 4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구멍 한번 뚫도록 하죠. 상단에 구멍 명령 이용해서 됐죠? 자, 오른쪽에 요면 잡겠습니다. 여기 자, 요거 클릭을 하고요. 그럼 클릭을 하자마자 이렇게 뒤집어질 거예요. 개의치는 마십시오. 자, 다시 요거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F8번 이상 없고 뒤집어진 거라도 그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용해서 우리 요 지점은 요 중심축에 올라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곡선상의 점 기능 이용해서 여기 이 점하고 여기 X축을 클릭하시면 요 점상에 올라탈 거예요. 여기 X축선상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자, 닫고요. 자, 그 다음에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요게 PCD가 48파이죠. 그러니까 얘 센터점 찍고 여기 Y축을 찍어서 얘 거리를 48로 주면 안 되고요. 얘는 절반이니까 48 나누기 2라고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상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침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구멍이 뻥 뚫릴 텐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구멍 뚫을 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튜브로 명령한 거는 특이사항에 이제 튜브로 그린 건 1번을 했고요. 2번에 지금 우리가 관통 구멍을 만들 거예요. 근데 2개짜리 상관없는데 4개짜리가 조금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구멍을 만들 때 이제 깊이 한계를 다음까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 관통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일반 구멍을 주고 단순 구멍에 사이즈는 6.6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깊이 한계 이게를 통상 이쪽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뒤에 끝까지 그냥 뻥 뚫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거 빠져나와 버렸는데
얘를 그냥 바디 관통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전체를 그냥 바디를 관통해버려요. 근데 바디를 관통해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맞죠? 맞죠? 문제가 없죠. 그냥 이렇게 바디 관통해버리고 빼기에 선택해서 그냥 확인 눌러버려요. 그러면 얘는 바디 관통으로 된 모델링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패턴 특징 영상 들어가서 통상 하듯이 패턴으로 이제 4개를 만들 거예요, 한 번에. 자, 원형 잡고요. 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벡터 축 지정은 회전하는 축은 요 축 잡고, 그 다음에 끝점은 요 끝점을 잡을 거예요. 그럼 요까지 4개가 만든다고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상 없이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완성을 해서 좋은데, 완성을 하고 나서 무심결에 그냥 여기만 보게 되는데요. 근데 결국 여기도 구멍이 뚫려버려요. 근데 여기만 뚫린다? 아니요. 여기 뒤에도 뚫려버려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우리가 플랜지만 모델링 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배관 요 파이프까지도 만드는 거잖아요. 파이프가 어쨌든 니온으로 세워져 있고 얘는 방향성이 요 구멍도 요까지는 요 구멍도 4개는 다 놔야 되잖아요. 방향성을 보면. 그쵸? 방향성이. 요 위에도 구멍이 있으니까 요쪽도 지나가야 된다는 소리. 근데 이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뚫려버려요. 그리고 그 반대편도 뚫려버려요. 왜? 이 모델링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 바디가 관통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거 그냥 무심결에 그냥 지나가면 이 모델링은 예, 그죠? 불량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돌출을 할 때요. 다음까지라고 하는 옵션 혹은 값을 지정하셔서 그 값에 맞게끔 모델링 돌출로 빼주셔야 됩니다. 제 말 아마 이해됐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오류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쵸? 그럼 다시 단순 구멍을 들어가서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뭐 백으로 돌아가서 다 지우고 할 필요 없이요. 단순 구멍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바디 관통이라고 되어 있는 이 깊이 한계 부분을 다음까지 혹은 선택까지 한다던가 값으로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다음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은 내가 시작하는 이 관통 시작하는 면에서 그 다음 면인 요 면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다음까지의 의미가 일단 빼게 되어 있고 확인 눌러주시면 예, 다 해결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구멍 4개 뚫렸고 여기는 구멍이 안 뚫렸어요. 뒤에도 안 뚫렸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냥 무심결에 하면 여기 구멍 뚫을 수도 있어요. 그거 주의하십시오. 이 배관이 역할이 당연히 뭔가 여기 유체, 뭐 물이든 어떤 기름이든 유체가 여기 지나가는 통로잖아요. 이렇게 뚫려 있으면 다 새버리죠. 그죠?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누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뚫린 형태라면 모를까? 네,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오른쪽 완성됐고요. 자, 이제 위쪽에 평면 형태 있는 이 부분 한번 완성하도록 하죠. 그러면 얘도 위쪽 잡아가지고 모델링 해야겠죠. 자, 상단에 스케치 들어가셔서 위쪽 잡아주시면 돼요. 요 윗면 잡아주고 얘도 방향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됐죠? 근데 방향이 딱 맞게 안 바뀌어지죠? 네, 그러면 요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요렇게, 형태적으로는 얘를 한 F8번 눌러가지고 정면 놓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뒤집어서 놓으시죠. 지금 요 면이죠? 요 윗면이죠? 우리 윗면에 모델을 할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좌우가 대칭이고, 한편으로 그 동서남북이 한꺼번에 대칭은 아니지만, 수평 기준의 위아래 대칭이고, 수직 기준에는 좌우가 대칭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 특징이 좀 있다는 거 이해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R20의 원부터 하나 그려놓죠. 상단에 원 들어가셔서 센터 콩 찍고 원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찍어서 이건 R20이니까 40파이죠. 우리가 왜 40파이 넣어야 되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파이 기호가 들어갔으니까 파이로 넣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요. 됐죠? 잠깐만 파이프가 14에 예. 잠깐 그냥 확인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없고 40파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을 그릴 텐데 여기가 R6이 중심이 그러니까 중심이 둘 다 같네요. R6하고 여기 파이 6.6의 중심이 둘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을 2개 그릴 겁니다. 원 들어가서 원을 하나, 그 다음에 센터 같은 센터에 2개 그릴 거고요. 요 센터는 여기 요 축선 여기가 Y축이라고 써있는데 Y축선상에 올라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서 곡선상에 점 놓고 Y축선 찍고 요 센터점 콩 찍고 자, 여기 곡선상의 점 여기 센터점 찍고 Y축선 찍어주시면 이렇게 올라타죠. 자, 그 다음에 급속치수 이용하셔서요. 여기 X축 중심하고 여기 센터점하고 사이는 54라고 되어 있어요. 54 나누기 2라고 주시면 되겠죠. 절반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각각 R6, 그 다음 파이 6.6이에요. 바깥쪽 콩 찍어서 R6이니까 지름으로는 6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12파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원은 이건 6.6파이에요. 6.6이라고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원을 바로 그렸다, 그죠? 모델링상에서 제가 한 방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구멍 명령을 사실 이용해도 되는데요. 얘는 구멍으로 안 하고 그냥 스케치상에서 한번 다 그려본 겁니다. 아까는 구멍으로 했으니까 됐고, 요거는 그냥 한 번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스케치상 이 자체를 왼쪽으로, 예, 맞아요. 대칭 곡선을 만들려고도 생각하고 이거 지금 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구멍을 나중에 구멍 명령으로 해도 됩니다. 이거 스케치상을 제가 일부러 한번 다 해본 거예요. 자, 상단에 가보면 여기가 직선, 선 이용하셔서요. 선을 찍을 때 여기 언저리 콩 찍어서 여기도 콩 찍어보면 여기 동그랗게 뭔가 표현이 되죠. 그럼 접선으로 붙는다는 소리예요. 접선을 하나 붙여놓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선을 더 그리지 말고 요 중심 수평 기준에 얘가 위아래 대칭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상단에 역삼각형 눌러서 여기 대칭 여기 있어요. 대칭 곡선 클릭하시고 요 선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클릭해서 여기 Y축 클릭하시면 여기 선이 하나 그려질 거예요. 적용 누르고 하단에 일단 빠져나와서요. 하단에 스케치는 계속 구속되어 있는지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심볼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요런 심볼들이 대칭 구속 심볼이고요. 요런 심볼들 한번 보십시오. 대칭 구속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요런 심볼들을 한 번씩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동그란 요점 보이죠? 요거는 접합 구속 조건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예, 이해됐고. 자, 요 그림, 오른쪽에는 얘가 왼쪽에도 같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얘 마찬가지 역삼각형 눌러서 대칭 곡선 들어가셔서요. 대칭 곡선할 선들 얘죠? 얘까지. 자, 그 다음 중심선 클릭하셔서 여기 X축, 축선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도 한 개 더 생깁니다. 그 다음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케치는 계속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구속되어 있으면서 좌우가 또 대칭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됩니다. 스케치 선들을 이제 사실 얘를 그냥 작업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들이 근데 이 중에 사실 필요 없는 선들이 얘들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도면에 보면 이 선하고 이 선은 필요가 없죠. 즉, 얘 지워야 되고 얘 지워야 되죠. 얘 지우고 지우면. 근데 지워도 안 지워도 상관없는 게 교차에서 정지 기능이라는 게 이제 NX에서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있어도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냥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바로 스케치를 종료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한번 지워보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상단에 요 빠른 트리밍 요거 이용해서 지울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때로는 이게 조금 랜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딱히 제가 이럴 때는 이게 교차곡선 이걸 지워도 이 구속이 안 깨집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구속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100% 정확하게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죠? 여기 상단에 빠른 트리밍 해서 이제 얘를 지워볼 건데, 근데 대체로 보면 선이 그러니까 요렇게만 그냥 마디가 정직하게 이렇게 마디가 갈라져 있을 때는 대체로 구속은 안 깨지는 것 같아요. 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이제 교차되어 있을 때 선을 깨면 이렇게 빠른 트리밍 해버리면 교차가 좀, 구속이 좀 깨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만 좀 말씀드릴게요. 얘는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마디마디를 끊어주면 될 것 같아서 상단에 빠른 트리밍 이용해서요.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요. 다음에 요거 지우고 요거 한번 지워볼 겁니다. 자, 이상이 없으면 닫기 누르면 하단에 완전히 구속되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렇게 지금 트리밍을 하고 나서도 요런 식의 기호가 남아있으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걸 굿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이렇게 기호가 남아있게 되는 게 굿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다는 말은 이게 구속이 깨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어떤 연관된 거하고. 그래서 이런 기호들이 계속 살아있으면 좋은 겁니다. 굿입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작업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정직하게 잘랐는데도 이런 기호들이 사라져요. 근데 그걸 딱히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미안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말이 길었죠? 일단 빠져나오시고 더 이상 스케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내경 형태를 원으로 혹은 곡선을 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로 뽑을 건데 얘 마찬가지 여기 15mm 마디 안쪽으로 6mm가 내려가 있는 거니까 그죠? 돌출 방향은 뒤쪽이 해당합니다. 자, 돌출 누르고 자, 바깥쪽에 있는 이 형태 클릭하고 그 다음 안쪽에 있는 내경 하나 클릭해주고 그 다음 각각 하나 원 그린 거 있었잖아요. 6.68 요거 그리고 요거 각각 클릭해주시면 얘를 다 인식해서 구멍을 뻥 뚫어줘요. 그리고 방향 반대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방향을 벡터 지정 방향을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결합이겠죠. 두께는 6mm일 거고. 자,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자, 얘는 구멍 명령을 해도 되고 스케치로 요거는 그냥 스케치로 제가 한번 모델링 해본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얘는 구멍으로 뚫었고요. 그 다음 패턴 특징 원형으로 돌렸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도면 해독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한 게 정상인데 때로는 그죠? 여기 니은자로 보고 요거 니은자로 보고 요거 니은자
이렇게. 그러니까 니은자 위에가 가로로 긴 이 형태죠. 이 여기 원형의 플랜지는 상관없는데요. 요 가로로 긴 플랜지를 어떤 분들은 요거를 반대로 지금 우리 도면상에서는 가로로 이렇게 긴 게 정상인데 얘를 이렇게 모델링을 잘못하신 분도 계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이게 맞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모델링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평면을 잘못 잡았거나 그걸 조금 이해를 못 하셔서. 이해됐습니까? 우리 지금 이 방향 아니고요. 요 방향입니다. 맞습니까? 요 가로로 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자 긴 방향으로 이 위쪽에 있는 플랜지도 긴 방향이에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모델링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모델링이 다 끝났죠? 그죠?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당이나 라운드는 없네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델링이 끝났고요. 여기까지. 자, 그럼 컨트롤 W 눌러가지고 표시 및 숨기기 들어가셔서 스케치 선들 다 숨기죠. 컨트롤 W 누르세요. 그 다음 모드에 숨겼다가 솔리드 바디에 플러스. 그 바디만 나왔고 저장 한번 해주고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드래프팅 들어가서 단면 부분만 이런 식의 단면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서 드래프팅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도면 용지 사이즈는 A3로 할 거고 확인 누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취소로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볼 거예요. 그럼 얘를 평면 도상에서 일단 당겨와야 돼요. 기준 뷰에 요거 뷰 전환 도구 들어가셔서 얘를 지금 평면상으로 이렇게 조금 뉘어놓고 F8번 똑바로 만들고요. 확인 눌러서 자, 이렇게 하나 당겨와서요. 이렇게 하나 당겨왔죠? 자, 그 다음에 단면 들어가셔서 중심 콩 찍고 하단에 단면 하나 놓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조 투상이긴 한데요. 요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NX 상에서는 내가 요거 기준으로 단면 뽑을 때는 그냥 기준 뷰로 해버리면 또 형태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나는 근데 요거 기준으로 우측면 뽑을 거예요. 그러려면 요 바깥쪽에는 사각 테두리 한번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요. 색깔이 좀 달라졌죠. 오렌지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가보시면 여기 투영 뷰라고 있어요. 클릭하시면 요거 기준으로 투영이 또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닫기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영이 이제 이렇게 완성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이거 보조 투상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모델링 하면서 요거 보조 투상. 왜냐고 그러면서 설명드렸죠. 요거는 그냥 보조 투상이고 실제 FM대로는 위쪽도 표현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상단에 있는 이 플랜지도 보조 투상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보조 투상이죠. 얘도 평면으로 보면 실제는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원통으로 된 원형이잖아요. 맞죠? 파이프. 얘도 원형이고 얘는 좌우가 같은 어떤 형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굳이 평면도를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오른쪽에 있는 거 윗부분 다 그릴 필요가 없이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보조투상으로 각각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부분 단면으로 이렇게 조금씩 잘랐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고요. 파이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이음매나 주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냥 똑바른 그러니까 내경 외경이 쭉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온 단면 전체로 단면해 주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있는 걸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38강 했고요. 스케치 3차원 모델링 작업이 진행했는데요. 특이사항이 여기 튜브, 여기 명령 이용해서 돌출하고 단순 구멍, 패턴 특징, 특히나 이제 원형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드래프팅에서 단면 좀 확인했고요. 특이사항 배관 모델링 할 때 우리 배관 주근 중심을 스케치해가지고 튜브 명령으로 모델링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플랜지 구멍 만들 때 요거 관통 구멍 하지 말고 그죠? 다음까지나 선택 혹은 값을 줘서 깊이 한계를 좀 이렇게 딱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 아마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전태 관통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